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숫자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해본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투자자가 되었으니 이런 법칙도 알아둬야겠죠?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법칙을 듣고 살죠. 움직이는 것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뭐든 만 시간을 하면 달인이 된다는 1만 시간의 법칙, 일이 자꾸만 꼬이고 꼬이는 머피의 법칙. 투자에도 다양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투자 영역답게 많은 법칙들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투자의 법칙 6가지를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2의 법칙. 가장 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2배가 되는 시간과 수익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72라는 수를 수익률로 나누면 2배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나오고요. 72라는 숫자를 시간으로 나누면 2배가 되는데 필요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계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3%의 수익률을 내가 낸다면 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 나누기 3 하면 24, 즉 24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 자산이 6%의 수익률로 불어난다면 72 나누기 6 하면 12가 나오죠. 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12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만약 내가 해마다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72 나누기 30 하면 2.4 나오죠. 2년 반 만에 내 자산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상한가를 2번 맞으면 거의 더블이 된다고 하죠. 상한가가 30%만큼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72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구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산을 10년에 걸쳐서 2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72를 10으로 나누면 7.2가 나오죠. 그러면 매년 7.2% 정도의 수익을 내면 됩니다. 나는 자산을 5년 만에 2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72를 5로 나누면 14.4가 나오죠. 14%의 수익을 낸다면 나는 5년 만에 자산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익혀두시고 나면 이제 금리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72를 금리로 나누는 습관이 생기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금하려고 은행에 가봤는데 금리가 1.6%다. 1.6? 그럼 72를 1.6으로 나누면 45년? 두 번째, 100- 나이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흔히 주식 투자의 비율을 정할 때 쓰이는 공식입니다.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의 결과의 비율만큼 주식 투자를 하자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25세라면 100-25는 75, 즉 자산의 75%만큼을 주식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라면 100-60 하면 40, 내 자산의 40%만큼을 주식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공식이 미국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투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나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한 비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주식을 직업으로 했었지만 너무 보수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100은 좀 센 것 같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면 우리는 한 80 정도, 80- 나이의 법칙,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80대 20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80대 20의 법칙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말 대중적인 통계 법칙입니다. 상품 판매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위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사용하고요. 조직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2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문제가 전체 문제의 80%를 차지한다 라고 활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흔하디 흔한 파레토 법칙이 투자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산 배분 없이 단일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 20%의 성과가 전체 성과의 80%를 차지한다는 뜻이죠. 즉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10개의 종목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했다면 그중 2개의 종목이 높은 수익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게 전체 수익률을 상당히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8개는 그저 그런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팁은요, 분산 투자를 해야 일부의 종목들이 전체 성과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파레토의 법칙처럼 10개 중에 2개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만큼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사놓은 것들이 전부 다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 같은 정말 달인이 아닌 이상 파레토의 법칙을 일반적인 통계치라고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선별해서 10개의 종목을 샀다라고 해서 이 10개가 다 오르기를 바란다는 건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네 번째, 복리의 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리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법칙이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미 20살이 되기 전에 이 복리의 개념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를 해버려서 먼 훗날 자기가 부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복리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고 원금에 이자가 붙은 그 금액이 다시 원금이 되고 다시 이자가 붙으면 또 그 금액이 원금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이걸 연 10%의 예금에 넣어두고 20년 동안 해마다 나오는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해보면요. 20년 동안 우리가 이 1,000만 원으로부터 받은 이자의 총 합계는 2,000만 원일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있겠죠. 이것이 달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10%의 이자를 찾아 쓰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시 넣어서 10%의 예금에 해마다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6,727만 원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요, 제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고배당주, 리츠, 채권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거기서 정기적으로 많은 이자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항상 다 쓰지 마시고 일부는 항상 재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배당이 나오는 날은 치킨 먹는 날이 아니라 주식 사는 날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법칙은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났다면 항상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본전으로 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것이 반토막이 나면 5,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50%가 될 겁니다. 이 5,000원을 다시 10,0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50%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7,500원 밖에 되지 않죠. 원금 만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5,000원인 상태에서는 100%의 수익을 내야 10,000원이라는 원래의 원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투자금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가 발생을 했다면 플러스 100%의 수익을 다시 내야 원금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플러스 5%의 수익보다 마이너스 5%의 손실이 실제로 더 크다는 겁니다.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내고 같은 비율로 손실을 낸다면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속 된다면 그 자산은 본전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손실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영의 법칙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해서 이미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을 토대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더해도 그 값을 키워줄 수 없고 0에 어떤 수를 곱하면 무조건 0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가장 무서운 숫자입니다. 영의 법칙이란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 0이 될 가능성은 아예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토막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높던 간에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 빌려주기, 친구 엄마가 투자하는 해외에 있다는 기업,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르는 관리 종목들, 부실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대출 상품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믿고 하는 투자, 신용도가 매우 낮아서 매수 수익률이 매우 높은 기업의 채권, 이런 투자처들은 기대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기대 수익률을 한 번에 0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입니다. 0이 되기 직전에는 0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될지 말지의 기로에 있다면 가격이 매우 심하게 널뛰기를 할 것이고 그 기업이 상장 유지가 결정이 난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반토막이 났던 주식도 몇 년 기다렸다가 2배로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0만 되지 않는다면 기다려 볼 수라도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달콤한 투자처들이 엄청 높은 수익률을 제안을 하지만 그 뒤에 0이 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투자자로서 상식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숫자의 법칙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의 마인드를 다지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